눈물이 나고 가슴 아픈데 날 사랑하긴 했나요? 대답하면 떠나줄래? 소미가 말했죠. 사랑하긴 했나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펐고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감춰졌던 감정들이 뒤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낙주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대답하면 떠나줄래? 어딘가 두려워 보였죠. 그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회피, 그리고 소미와의 관계에 감춰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죄책감,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상처였을까요? 이번 예고편에서는 은호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소미는 은호만 떠올려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난다고 말하죠. 그런데 해숙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은호가 해숙과 낙준의 아들이었다면 해숙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로 은호가 소미와 더 깊은 관계였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 속에서 은호라는 존재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모든 진실의 열쇠일지도 몰라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세 사람의 감정이 뒤엉켜 있고 기억과 오해, 그리고 죄가 얽혀 있죠. 소미는 낙준이 은호를 빼앗아갔다고 기억해요. 하지만 낙준은 강정구 형사에게 뭔가를 넘긴 것처럼 보이고요. 게다가 당시 사회면을 장식했던 불법 입양 스캔들까지 떠오릅니다. 설마 은호도 그런 일의 희생자였던 걸까요? 사실 은호에 대한 기억은 너무도 엇갈리고 있어요. 소미의 머릿속에서는 낙준이 은호를 데렸다고 나오고 또 어떤 기억 속에선 낙준이 강정구 형사에게 무언가를 넘겼던 장면도 떠오르죠.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신문 기사에서 고아들이 불법으로 입양되던 이야기. 그 당시에는 정말 많았잖아요. 게다가 입양 대가로 큰돈이 오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혹시 낙준도 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돈 때문에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노를 누군가에게 넘기게 된 거라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소미가 그 모든 걸 기억하게 된 지금 그녀가 느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겠죠.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혹시 소미와 낙준은 불륜 관계였던 건 아닐까요? 이 말만 들어도 충격적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처음 소미를 봤을 때 낙준은 그녀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했죠. 그 말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리고 은호와도 가까웠던 걸 보면 해숙과 낙준의 가정 안에서 소미가 오랜 시간 함께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소미는 해숙이 자리를 탐했던 걸까요? 낙준을, 그리고 은호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접근했지만 낙준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소미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드라마가 단순한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곳은 천국이고 이곳에서 다시 만난다. 그리고 해숙은 분명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마주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소미는 해숙이 젊은 시절 모습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시간이 엉켜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숙의 젊은 시절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죠.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소미였던 거예요. 소미가 기억을 잃은 건 단순히 사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감정과 시간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미의 파편화된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게 낙준이었다고 단정짓고 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녀를 위협한 사람은 강정구 형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고 상황도 뒤죽박죽이었죠. 기억이라는 건, 특히 트라우마를 동반한 기억은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낙준은 소미를 위협한 게 아니라 키려 했던 걸 수도 있어요. 해숙이 말하죠.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건 소미가 아직 그때의 진실을 다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이번 11화 예고편에서 소미는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낙준에게 다가갑니다. 영원히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 조금 섬뜩했죠. 그리고 이어진 장면, 소미는 해숙에게 베개를 들고 다가갑니다. 셋은 안 되고 둘이어야 한다.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이 천국이라는 공간이 완벽한 곳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낙준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며 교회로, 그리고 어딘가 닫힌 문으로 달려가죠.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안 돼, 해숙아. 그 장면에서 해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 장면, 낙준과 해숙이 이별하는 장면 같았어요. 해숙은 사라지고 소미만 남게 되는 듯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건 소미가 진짜 해숙이라는 설정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 드라마 너무 많은 실마리를 던져놨어요. 그런데도 뭔가 말해주지 않죠. 그게 더 답답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미는 정말 해숙이 젊은 시절일까요? 아니면 낙준의 과거 연인이자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일까요? 그리고 은호는 과연 누구의 아이였던 걸까요? 이젠 누가 옳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진실인지 감정이 진실인지 부인 끝까지 헷갈리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초미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낙주는 죄책감 속에 살고 해숙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려 해요. 어쩌면 천국이라는 곳은 정답을 찾는 곳이 아니라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조용히 꺼내어 놓는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시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